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병원 이비인후과에서 비과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정한진입니다. 오늘 동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제가 주로 이비인후과에서 편도아데노이드 수술,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수술 후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수술이 끝난 직후에 이제 환자 보호자분들을 보통 만나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사항을 동영상으로 찍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수술 끝나고 이제 환자가 수술장에서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수술장 입구에서 보호자분들을 만나서 수술 후에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나서 저와 같이 이제 수술 후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수술을 잘 마치고 마취를 깨우는 상태에서 저를 보게 되고요. 보통 환자분들은 마취를 하는데도 한 10분, 2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제가 수술을 하는 시간은 한 15분, 20분 그리고 환자를 마취를 깨우는 시간도 한 10분, 20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제 환자 입구에서 이제 환자를 다시 보기까지는 한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은 아마 마취를 깨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한 20분 정도, 15분 정도 뒤에 회복실로 옮겨가면 보통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회복실에서 좀 협조가 되지 않으면 보호자분 중에 한 분을 이제 회복실로 불러서 이제 같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복실에서는 이게 전신 마취가 다 깬 상태가 마취가 다 깨고 이제 정신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환자들 같은 경우 잠을 자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는 이제 아픈데 마취는 안 깬 상태이니까 이제 막 난동을 치고 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상으로도 이제 어머니들이나 보호자분들이 회복실에서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울게 되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회복실에서는 그렇게 한 30분 정도 이제 마취가 깨는 거를 확인을 하고 하나와 같이 이제 병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병동에 올라가면 이제 아마 간호사 선생님이 한 6시간 정도 더 금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이제 환아의 경우에는 이제 통증도 있고 입은 바싹바싹 마르고 입에는 약간 이제 피가 좀 묻어 있어서 피 맛도 좀 나는데 물도 못 먹게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이제 간호사님들과 마취과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사례가 들리고 할까봐 이제 물도 못 먹게 하는 건데 저희 이비인후과 입장에서는 이제 꺼즈를 좀 물에 적셔가지고 약간 입술도 닦아주고 혀에 이제 묻은 피도 좀 닦아주고 하시면 환자들이 조금 편해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시간 금식이 필요하겠고요. 이제 6시간 금식이 끝나면 아마 식사가 죽으로 해서 나오긴 할 텐데 죽을 처음부터 잘 먹는 친구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보통 환자 보호자들에게는 이제 아이스크림이나 부드러운 아이스크림 먹을 거를 좀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부드러운 것, 거칠거나 날카롭거나 뾰족하지 않은 저희가 이제 상품을 말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투게더나 엑설런트처럼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을 준비해서 이제 아이들을 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실 아이스크림도 먹고 이제 좋아하는 동영상도 보게 해주시고 보통 게임도 시켜주시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이제 보호자분들이 걱정하는 거에 비해서는 잘 견디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수술 다음 날 오전에 퇴원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한 이후에 한 하루 이틀, 한 2, 3일 정도는 미열이 좀 날 수 있거든요. 기계 호흡을 한 이후에 이제 폐가 쫙 펴져야 이제 열이 안 나는 건데 어쨌든 환자들이 목도 아프고 하니까 이제 숨을 깊게 못 쉬고요. 그리고 물의 섭취도 수분의 섭취도 좀 부족하게 되면 수술 당일 다음날 새벽에 이제 미열이 나서 조금 퇴원이 좀 늦춰지거나 지연되는 경우도 종종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이제 금식이 풀리게 되면 수분이라도 좀 물을 좀 충분히 섭취를 해주기에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약간 숨을 얕게 깊은
깊은 호흡을 심호흡을 못한다 생각이 되면 약간 심호흡을 좀 유도를 해주시면 폐가 쫙 펴져서 이제 열이 안 나서 이제 다음날 태어나는데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집에 가서도 뭐 보통은 해열제를 같이 지참을 해서 퇴원을 하기 때문에 해열제를 먹으면 떨어지는 미열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수술 후 하루 이틀 한 3일 정도까지 이제 해열제를 먹고 떨어지는 열은 이제 전신마취에 연관된 열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간혹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도 아이가 열이 난다 하면 이제 그때는 전신마취에 의한 열이 아니고 이제 수술 후 일주일째 합병증으로 발생하곤 하는 이제 폐렴이나 뭐 이런 그 폐질환이 겹쳐서 이제 열이 나고 고열이 나고 뭐 가래와 기침이 수술 후에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제 수술을 해놓은 자극 때문에 뭐 일주일이 지나고 주말이 되었는데도 고열이 나고 가래가 좀 심상치 않다, 기침이 심상치 않다 하면 이제 폐렴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뭐 소아과나 아니면 이제 중국대병원 뭐 저희 이비인후과에 문의가 되어야겠습니다. 하지만 퇴원할 때 뭐 웬만한 감기나 폐렴은 커버가 될 만한 뭐 충분한 항생제가 포함된 이제 약을 가져가시기 때문에 뭐 폐렴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이제 집에 가시면 저희가 동의서 받을 때도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제가 직접 만나서도 설명을 드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먹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만 먹으라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드러운 거, 뭐 거칠거나 뾰족하거나 뭐 날카롭지 않은 음식들, 이제 정말 모든 가장 각색의 음식물을 제가 이제 질문을 받아봤겠지만 뭐 미역국에 밥을 말아서 이제 좀 질게 해서 밥을 말아서 먹어도 부드럽죠, 그죠? 소고기 묵국에 밥을 말아서 먹어도 되는 거고, 뭐 계란찜이 좀 물 흥건하게 해서 계란찜을 먹어도 맛있어요. 요플레, 뭐 주스, 뭐 부드러운 거. 그래서 뭐 튀김 우동, 라면을 물어보시는 보호자분들도 많은데 뭐 튀김 우동 같은 것을 뭐 물기 많게 해서 이제 조금 짧게 잘라서 주신다면 역시 이제 부드러운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를 충분히 먹고 하면 영양 공급도 잘 되기 때문에 상처가 잘 낫고 덜 아프면 더 잘 먹고 이제 선순환이 좀 일어난다 말씀을 드리는 반면에 잘 못 먹고 하면 이제 상처도 영향이 좀 덜하니까 상처도 덧나니까 더 아프고 더 아파서 이제 더 못 먹고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면 이제 후에 설명드릴 이제 이 편도 수술을 하고 나서 가장 우리가 이제 걱정을 하는 수술 후 출혈의 확률도 가능성도 올라간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이가 맛있어하는 음식을 잘 이제 선별해서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성인 같은 경우도 꼭 피나서 만약에 응급실에 왔을 때 뭐 먹었냐 물어보면 치킨이나 피자 같은 거 드셨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칠거나 뭐 날카롭지 않은 그런 음식들을 드시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제가 이제 보호자분들을 꼭 수술 후에 직접 만나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수술 후 출혈의 걱정도 되고 이제 출혈이 만에 하나 있었을 때 이제 응급적으로 조치가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당부드리고자 이제 직접 한 분 한 분 만나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 기회에 이제 동영상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편도 수술은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외래에서 말씀하셨던 아이의 증상이 뭐 코를 매일 골다거나 무호흡이 있다거나 감기가 걸리면 편도로 너무 고생을 하고 열이 심하게 오른다거나 하는 증상들은 대부분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수술 후에 출혈만 없이 이제 잘 아물게 된다면 수술을 진작 해줄 걸 그랬다, 걱정한 거에 비해 너무 만족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보호자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수술 후에 출혈은 보통 수술 직후에 나는 출혈도 있지만 직후에 나는 출혈보다는 보통은 수술이 끝나고 한 7일에서 10일 정도에 오히려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좀 통증도 조금 가시고 좀 상처가 다 낫는다라는 시점인 7일에서 10일 정도에 오히려 출혈이 더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길게는 2주까지 그래서 먹는 거를 주의를 시키고 있는데요. 이제 딱지가 수술한 부분에 앉게 되고 이제 딱지가 떨어지는 시점에
자연스럽게 떨어지면 이제 잘 낫게 되겠지만 딱지가 떨어지는 시점에 뭔가 거친 음식이나 뭔가 음식물들에 의해서 부자연스럽게 이제 딱지가 밀려서 떨어지면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 딱지 앉은 것이 이제 손톱으로 딱지를 떼면 피가 좀 맺히잖아요. 그 개념으로 한 7일에서 10일 사이에 피가 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뭐 저희가 수술을 아무리 잘하고 보호자나 환아가 아무리 먹는 걸 주의한다 해도 확률적으로 출혈이 날 수 있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정도 아물고 이제 딱지를 손으로 뗀다고 해도 손톱으로 뗀다고 해도 사실 피가 많이 맺히지는 않죠. 그래서 이 편도 부분에서 만약에 피가 난다고 해도 결코 출혈의 양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성인 같은 경우 아니면 뭐 초등학교 고학년 같은 경우는 조금 피가 이제 뭐 아침에 일어났더니 좀 베개에 묻어 있었다, 뭐 잠깐 한번 피가 났다 할지라도 그냥 찬물을 먹으면 약간 지혈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찬물을 먹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지혈이 돼서 그 뭐 병원도 안 올 정도로 이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종종 보기 때문에 이제 출혈의 양이 많지는 않은데요. 이제 편도 수술이 보통 6세, 7세, 예전 이제 한국 나이로 6세, 7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도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작은 친구들 같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피가 나면 자기도 모르게 약간 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피가 이 위로 넘어가서 이제 위에 피가 섞이게 되면 약간 울렁거리고 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머니들 이제 보호자분들 표현이 밥을 먹다가 울컥 피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표현이 이제 피자 한 바닥을, 피자 한 판을 피토를 하는 거고, 또는 뭐 냉면 한 사발, 뭐 냉면 두 사발을 피토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자칫 응급적으로 조치가 잘못되었을 때 저희가 뭐 1년에 한 번 정도 꼭 편도 수술하고 나서 출혈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라고 이제 전국적으로 뉴스가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이슈 자체가 그 아이들 다 키워보신 이제 보호자분들이겠지만 토를 할 때, 그죠? 수유를 할 때 아이가 토를 할 때 이제 고개를 돌려서 숨을 쉬게 해주는 그런 응급조치에 대해서 모든 이제 육아를 하셨던 분들이면 기억을 하실 텐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피토를 하였을 때 사실 아이도 이제 피가 한 바닥 나오니까 약간 하얗게 질릴 수 있고 뭐 의식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한데 그 와중에 이제 보호자까지 약간 놀래고 경황이 없어지면서 이 아이가 토를 하였을 때의 기본적인 응급조치인 이제 숨을 쉬게 하는 약간 고개를 돌리거나 고개를 숙이면 사실 이제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숨을 쉴 수만 있다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그 자칫 한 1, 2초 사이에 2, 3초 사이에 그 응급적인 조치가 좀 잘못되었을 때 아이가 백지장처럼 질렸고 놀랬을 때 아이를 안아서 정신 차려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이가 숨을 못 쉬잖아요. 이 입에 토산물이 있는데 이제 아이를 안아버리면 이제 숨을 1, 2초 못 쉬는 사이에 약간 그렇게 질식이나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뭐 말씀드리는 바는 출혈이 없도록 기도를 하고 이제 먹는 거를 주의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는 거고 우리 아이가 이제 잘 낫도록 이제 잘 돌봐주시는 거고 만에 하나 한 7일에서 10일 사이 2주 정도의 사이에 출혈이 있을 때는 그 토하였을 때의 응급조치인 이제 숨을 쉬게 약간 고개를 돌려주거나 고개를 숙이게 해서 숨을 쉴 수 있게 그 상황만 이제 모면이 되면 피는 자연히 멈추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조금 안 멈춘다 싶으면 이제 응급실이나 병원으로 문의를 해서 이제 내원을 한다면 별 문제 없이 해결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수술 후에 보호자분들을 만나서 직접 설명드리는 내용들이고요. 조금 궁금하거나 더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직접 만나 뵈었을 때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